근데 차가 이제 랜드로버 벨라, 네, 2018년식.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연료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 디젤 모델입니다. 아, 디젤이요? 네네. 아, 지금 약간 그 세 가지 악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레인지로버에다, 디젤에다, 네. 중고에다. 네. 아, 걱정이 네. 많았는데 처음 구매할 때 이제 제가 디젤 차도 많이 안 타보고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이전 차가 제가 고성능 차를 타다 보니까 네네. 가장 만족하는 건 주유비. 아. 주유비 절감이 네.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네네. 사실 뭐 랜드로버가 이제 장고장도 많고 네. 서비스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네. 그나마 저는 아직까지 뽑기를 좀 잘하는 탓에 아, 별 문제 없이 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한동모터스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민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BMW 영업사원분들이 타 브랜드 차량을 가지고 오면 지점에서 눈치 보고 이런 거 없나요? 아,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BMW 차량을 쭉 타다가 네. 이 차를 타보니까 네. BMW 장점이 이제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차는 BMW입니다. 그 요 차량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올해 1월에 구매를 한 차량이고요. 네.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주행을 했고 이 차량 모델은 이제 레인지로버 벨라 블랙의 블랙 시트 색상의 차량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젤이어서 네. 이제 모델명은 D300이라는 모델이고요. 네. 차량 가격은 당시에 7,5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그 신차가라고 하면 얼마? 제가 알기로 한 1억 2천 정도 됐었는데 네네. 거의 뭐 반타작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메리트도 있었어요. 1억 네. 2천짜리인데 거의 네. 반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고 네. 또 레인지 로버라는 네. 랜드로버가 아닌 레인지 로버라는 네. 또 장점도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SUV를 좀 찾고 있었어서 네. 디자인도 가격도 마음에 들었고. 그럼 지금 당시 구매하셨을 때 누적 주행 거리가 몇 킬로 정도? 아, 당시에는 제가 4만 킬로. 4만이요? 네, 4만 킬로에 네. 이 차를 가져왔고요. 네. 지금은 6만 9천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아, 그거 봤어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3만 가까이 탄 거 아니에요? 저 직업이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예. 많이 돌아다닙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죠, 진짜. 그 M3 타실 네. 때 이제 292. 네, 292. 이제 292 M3 타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넣었다고 계속 그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렇죠. 그걸로 뭐 부산도 출고가고 네네. 뭐 전국 다 다녔습니다.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절약할 수 있는 디젤 모델이 조금 더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렌즈로버 하면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잔고장의 뭐 대명사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데 그걸 또 중고로 구매를 해야 한다. 해서 약간 뭐 찜찜함이나 이런 게 이제 없었나요? 사실 네. 그런 부분 제가 이제 일전에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네. 좀 운행을 했었고 한데 네.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늘 예를 들어 네. 소프트웨어가 제 기준에서는 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도 느끼고 그래서 가끔 위험할 때도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 차를 고른 이유는 진짜 딱 한 가지 디자인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고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좀 있는지, 주임료만의 중고를 네. 고르시는 기준이 있는지. 이 차는 사고차가 아닌데 네. 사고차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 이유는 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네. 조금 이제 뭐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차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건 딱 한 가지 뉴유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이랑 뭐 두 번째 네. 사고가 있으면 사고 네. 수리가 이게 사고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수리가 어떻게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수리 내역을 좀 보고 네.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이제 보시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하부 쪽에서 뉴유가 생기면 한 번 생긴 차량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부 쪽 뉴유 아니면 엔진룸 열었을 때 네네. 저게 이제 뭐 기름이 흐른 자국 같은 것도 좀 유심히 보려고 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는 좀 호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고 과정을 또 이제 그 네. 조회하시는 사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나요? 직업이 또 이쪽에 있다 네네네. 보니까 인증중고차도 연계가 돼 있고 해서 네네.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그쵸, 여건이 네. 좀 있네요. 사실 이제 네.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소비자분들은 사실 디테일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최대한 네.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구매하시는 게 네. 나중에 이제 더 큰 수리비가 안 나오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중고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가성비입니다. 하하하. 제가 지금 292를 아. 타고 벨라를 탔는데 292도 예. 신차가가 1억대였고 네. 벨라도 1억대였는데 저는 다 반의 뭐 반 가격 네. 구매를 해서 차량 가격만큼의 뭔가를 누리고 있으니까 확실히 가성비적으로는 본 차를 고르시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신차의 디자인이나 어떤 네. 기능들에 대한 그런 부러움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쵸. 네. 아까 제가 벨라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중고형인데도 이렇게 네. 디자인을 지금 봐도 그 뭐 구형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네. 또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저 진짜 놀랐어요. 예, 애플 카플레이 지금 활성화 시켰는데 네네. 지금 딱 이 디자인은 최근에 신차랑 거의 다름없다. 네네. 그리고 요 아래 이제 화면도 이것을 누가 준 거라고 보겠어요, 진짜. 여기서 정말 그 신차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요 핸들이 네네. 옛날보다는 그 옛날 느낌 좀 나는 거 빼고는 이거 빼고는 다 이제 동일한 신차라고 말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끔 속을 새긴다. 네. 경험해본 것 중에 하나는 주행 중에 디스플레이가 꺼져버리고요. 여기만 꺼지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이 속도계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꺼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아, 예.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속도 계기판이 꺼지고 헤드업 예. 디스플레이도 없는 상황이면 와 난감합니다. 내가 몇 킬로를 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가다가 갓길에 세워갖고 예. 시동 껐다가 켜고 뭐 그런 적이 한 번은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곳인데 후방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버벅거린다. 뒤로 주행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카메라도 따라와야 되는데 네. 저희 뭐 공포 영화처럼 득득득 이런 식으로 나오던지 아니면 아예 멈춰 있던지 이래서 몇 번 후진할 때 네.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셨나요? 저는 사실 네. 귀찮아서. 아. 얘네들이 또 이제 뭐 조금 재웠다가 다시 깨우면 네. 또 활성화가 또 되고 이러는 네. 애들이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놓고 있다가 아. 또 보면 네. 작동도 잘 되고 네. 저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응답성이 생각보다 좀 빠르지 않다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버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실내 온도 조절하는 것도 이제 여기 방금 눌렀듯이 위에 아이콘 터치해서 또 들어가서 조절을 해야 되고 네. 시트 같은 경우도 찾아서 들어가야 돼서 이런 것도 좀 불편하고 네네. 이제 응답성이 아까처럼 이제 네. 늦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아. 버벅될 때가. 예, 예. 그래서 운전하면서 만지기에는 사실 뭐 시야도 정면 주시하다가 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아하. 이런 예. 불편함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보통 우리 신차를 사면 달리다가 잔고장이 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영업사분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주인님 중고차 딜러한테 이걸 샀는데 네.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럼 그 중고차 딜러분한테 전화를 하시나요? 사실 저 중고차 뭐 네. 비하하는 건 아닌데 단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고차를 사보면 사고 나서 땡이다. 관리가 안 된다. 뭐 어느 정도. 네. 일리가 공감이 좀 있는- 되는. 네. 말이고. 그리고 저쪽으로 주행하면서 네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님 요 차 사륜구동이 이제 탑재가 돼 있는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사륜구동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사륜구동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떠신지? 사실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저는 사륜구동 차를 이제 많이 타보면서 느낀 게 사륜구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타이어가 예. 저는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이 차에 뭐 사륜구동에 지금 이제 네. 3계절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네. 겨울에도 많이 미끄럽고 예, 예. 사륜구동만 있으면 뭐 안전하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타이어가 장착됐을 때 네. 그때 사륜구동의 진가를 발휘하지 않나 아. 네,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그 290 M3는 정말 이제 고성능 차잖아요. 그 차를 포기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292 M3는 아직도 생각나는 차량인데 네. 아까도 주행거리도 많다고 말씀드렸고 네. 전국 곳에 뭐 이제 출고도 가야 되고 하는 입장으로서 네. 데일리로 매일 타기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주행할 때 많이 불편해서 편한 SUV를 찾아보자 네. 하다가 네. 편함은 빼고 그냥 SUV를 샀습니다. 그 당시 7,500만 원이라고 하면 네네. 그 신차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도 굳이 레인지로버 요 벨라를 사셨어야 했어요? 제가 네. 디자인에 네네. 흔히 말로 이제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타면 탈수록 이제 네. 단점만 보이고. 그러니까 1년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면 어떤 차를 이제 같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BMW 1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차를 타면서 네. 진짜 BMW가 좋다고 느껴지는 게 차랑 X5 정도의 금액대가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시승차도 제가 뭐 주행을 해보면 네.
X5가 이제 승차감도 그렇고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저도. 아. 그래서 차를 운행하면서 다른 차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X5 모델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이 차는 승차감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다. 이제. 네. 타면 탈수록 롤링도 심하고 승차감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타이어를 한 달 전에 이제 네. 교환을 했는데 예. 그나마 타이어 트레이드가 없을 때랑 네. 있을 때랑 확연한 승차감 차이가 있고 네. 롤링도 이거보다는 많이 심했었고요.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워. 저속에서랑 고속에서 네. 확연한 차이가 있고요. 저속에서는 어떤 느낌이고 고속에서는 어떤 느낌인가요? 저속에서 네. 이제 정말 얇은 방지턱을 넘을 때도 네. 이제 앞뒤로 꿀렁이는 게 아니라 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 롤링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느낌이고요. 네. 네. 그리고 반면에 고속 주행에서는 네. 그나마 좀 안전성 있는 편인데 예. 저속 주행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운기를 타고 있는 느낌. 네네. 방지턱 넘을 때 상당히 천천히 조심해서 넘으려고 해요. 저도 불쾌하게 느껴지고 네네. 동승자도 불편해 하실 수 있어서 아. 그게 좀 스트레스입니다. 왜? 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차의 단점 네. 자꾸 보이는데 오늘 그냥 단점으로 가시죠. 네. 네.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또 지금 보시면 네. 그 편의 사양이 네. 저는 오토홀드라는 기능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 이 1억이 넘는 차에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아. 오토홀드 대신 여기 네. 파킹 브레이크가 아, 네네. 있어가지고 파킹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정차 시에도 네네.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걸어놓고 네. 이렇게 사용해야 돼서 이것도 네. 굉장히 좀 불편한 아쉬운. 아쉽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언덕길에서 뭐 정차했을 때 갑자기 뭐 파킹 브레이크를 딱. 그래서 여기 파킹 브레이크 옆에 트렁크 네. 버튼이 있는데 아, 예, 예. 정차 시에 몇 번 트렁크를 열었어요. 지금. 뒤에서 사람들이 뭐 네. 차에 골프백 자랑하냐 뭐 이러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그 버튼이 그 위치에 있는 걸 당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치도 문제는 이제 파킹 브레이크에. 네, 파킹 브레이크가 좀 네. 다른 데 분리돼 있었으면 그래도 네. 괜찮았을 텐데. 네. 그러면 이거 이제 E20 M3 타시다가 이 차 타니까 좀 가속 부분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뭐 네. 사실 그 고성능 차량이랑은 사실 비교하기는 조금 힘든데 네, 네. 그나마 그래도 또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출력 부분이에요. 아. 네, 이 차가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6기통 3000cc 디젤인데 네. 제원이 한 300마력 정도 되고 네. 토크가 한 60에서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출력 부분은 사실 답답하진 않았어요. 제가 아. E90 M3 타다가 네. 이제 일반 디젤 모델 타면 많이 답답할까 생각했는데 네. 네. 사실 출력 부분은 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사실 그게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려스러웠는데 네. 이 정도 출력이면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디자인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이 차 네. 뭐 요즘 많이 나오고 부산차도 많이 나오고 뭐 저희 차도 나오고 하는데 네. 손잡이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차량 도어 손잡이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매립되는 디자인도 예뻤고 외부에서 갇혀 있는 디자인. 손잡이 단점 중에 하나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아,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옵니다. 녹이고 타야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오고 이 차가 이제 나왔다가 20km 넘어가면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손으로 몇 번 넣었습니다. 진짜로.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때 네.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추워서 요 안에 있는 뭐 액체들이 좀 굳어버린, 얼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눈 같은 거 맞아야지 그런 현상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 눈이나 뭐 비가 와가 이제 많이 내려갔을 때 네. 오는 거. 버튼이 누르는 게 있는데 네네.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레인지로버는 약간 좋지만 그래도 까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신차감도 좀 궁금한데. 네네. 네, 이제 아내분이나 이제 아이들 태우실 때도 간혹 있으신가요? 이 차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뭐 차가 좀 커 보인다 네. 다들 그러시는데 실제로 2열 타시면 왜 이렇게 좁아요?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그 외부 이제 자체 크기에 비해 네. 실내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서 네. 성인 남성들이 장시간 타고 다니시기엔 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로버가 주는 어떤 뭐 하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차감이 네. 없진 않고요. 네. 없진 않고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뭐 워낙 더 좋은 차들도 많고 해서 네.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뭐 느껴지진 않았고요. 네.
주변 지인분들이 차 이쁘다 뭐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뭐 갈비집 갔을 때 이제 발레 파킹 해주는 걸 야외가 아니라 실내 해주는 이 정도? 네. 정확히. 좀 근데 단점이 이제 그것만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단점 얘기하면 너무 많은데 보통 저희가 평행 주차할 때 네네. 평행 주차 이제 조수석 이제 도어를 열면 네. 인도랑 근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파킹을 하면 에어서스가 이제 최저 지상고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의식 중에 이제 동승자가 문을 열고 내리면 네. 이제 도어 하단이 다 긁혀버려요. 아. 이 그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네,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긁혀버려서 네. 그런 단점이 있고 네. 이제 동승자 탔을 때 내리기 전에 항상 저는 여기 에어서스 이제 차고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네. 최상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내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요. 오히려 편의를 이제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네. 되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설정은 따로 안 되나요? 네. 자동으로 딱 고정으로? 네, 요거는 시스템이어서 네. 제가 따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아 그리고 지금 네. 보니까 그 이 다이얼 버튼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렌즈로버가 성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좀 쓰시기 좀 어떤지. 요 기어너브도 네. 사실 이제 돌리는 타입인데 예. 이 겨울철에 얘도 얼어버려요. 아 이게 어때? 얼어서 뭐 이제 네. 유턴하거나 후진하거나 뭐 이럴 네. 때 예. 이제 뒤에 차가 있을 때 빨리 돌려야 되는데 빠르게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사실 뭐 디자인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 겨울에 특히 이제 그러나요? 겨울에 특히 네. 얼어버리는 게 이 차는 열선을 전체 다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손잡이랑 뭐 네. 기어놓고 네. 그러니까 액체가 좀 이렇게 그 들어갈 것 같은 것은 다 이제 그. 알겠습니다. 예, 주인님 만약 이 차를 이제 네. 그 벨라 이 중고를 이제 네. 추천을 한다고 하면 네. 뭐 어떤 분들이 이제 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차는 사실 네. 뭐 운전의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운전 성능이나 뭐 그런 것들은 보시면 안 되고 네. 저처럼 디자인만 보고 아.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면 네. 진짜 만족도 100%. 디자인 빼고는 진짜 너무 불편한 점이 좀 많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격 값을 못 한다. 그렇죠. 예. 디자인 빼고는 가격 값을 못 한다. 제가 이 정도 가격대면 사실 다시 돌아간다면 이 차를 구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